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렌즈로 분석 커머를 담당의 진행을 맡은 유시연. 한동원입니다. 여러분, 문화프가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두가 한 번쯤은 나가고 싶었던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럼 지금부터 분석 컴버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학기 분석 컴버의 활동과 구충으로 시작해 모두의 성장 그리고 각자의 성장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분석 커머는 2학기에 노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확정하고 각자의 5가지 소주제로 사진을 찍고 교육청과 전체기념관에 5주 동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카톡방에 올라온 팜플렛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분석 컴버는 구성원들 모두가 한 번씩은 때려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주제는 결코 쉽지 않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칭찬받고 싶었지만 공유회에서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피드백이었으며 더불어 서로의 욕구 차이로 인해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고난이 있어 다들 한 번쯤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초부터 말이 많았던 길잡이 다나의 역할은 분석 컴버의 일원이며 학생들의 힘으로 하기 힘든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학생 7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의를 거듭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 설득하는 법과 같은 의견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의견의 다름을 이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터놓으며 이제 각자가 어울리는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민재는 사진 찍기, 정하는 계획 세우기, 상원이와 동훈이는 아이디어 제공, 시연이는 분위기 메이커, 시윤이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에 맡게 되었을 때 일은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 하나보다는 분석 컴버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며 서로에게 잘 녹아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배운 것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주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라는 주제 아래 개개인의 주제가 모두 달라 혼자 해내야 하는 과정에서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팀원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팀원과 약간의 운이 있다면 해낼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각자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분석 컴버에서의 저의 성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과제 측면입니다. 저에게 과제는 가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서도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아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글 과제가 있으면 메모장이라도 조금씩 써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피드백을 듣고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글 쓰는 수준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생각나는 걸 다 적었더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중요 맥락 위주로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둘째,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배달 노동자를 주제로 하고 싶었으나 구체적으로 사진 찍을 방안이 없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주제 없이 동훈형을 거쳐 상원형의 주제로 합류했습니다. 상원형과는 자유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 덕분에 활동을 잘 해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진정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계획 세우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셋째,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에게도 말을 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폐지 줍는 노동자를 만나면서 직업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통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타인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선 저는 사진전에 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동자들 섭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끙끙 앓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자 과부하가 걸리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나가 방역 및 급식 선생님 섭외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난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진 연출이 너무 어려웠고 그럼에도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자 스스로에게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나를 붙잡고 계속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같이 상의하니 점점 실마리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일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니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놓치만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없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홀로 사는 방법도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노동이라는 큰 주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의 절반을 주제에 대해 고민만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해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노동자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받았고 그걸 시작으로 사무직 노동자라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노동자로 무엇을 전할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사진에 표현할 건지도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도 부모님과 다나에게 자문을 구하며 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야근하는 풍경을 찍기 위해 추위에 떨며 사진을 찍고 사무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담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가 있는 곳까지 먼 길을 오갔습니다. 활동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저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가장 많은 성장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수반될 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저는 제 의견에 대한 알맹이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거 없는 얕은 지식으로 전지르르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해진 있는 노동자를 찍으려고 한 것도 그저 겉멋이 들어서 선정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그분들을 담으려면 해지 죽는 노동자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책이나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뵈며 제 알맹이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에서도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내 주장에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근거나 알맹이 같은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잘 나왔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제가 선정한 주제인 노동운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태일 공신사건이나 노동자 대투쟁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왜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시위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부터 가진다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함부로 평가하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공부한 시간은 노동자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 알고 동시에 저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사진에 과거를 담아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활동일마다 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을 찍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촬영 준비 기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전체 동상, 구로 공간 등을 촬영했습니다. 스스로는 이걸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는데 결국 다나에게 왜 더 시도하지 않느냐, 너무 편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며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나에게 조언을 듣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불가능하다 여긴 사진 기법을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주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경험이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은퇴 후 노동자라는 주제를 좀 가벼운 호기심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제의 난이도를 잘 몰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히 당황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전해야 되는 말도 있고 전하라는 걸 의도한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걸 전시회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방향성을 수정하였고 이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사진을 통해 담아보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많아 산만해졌고 이걸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로 인해 사진도 촉박하게 찍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막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방향성이 확실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친구들 각자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렌즈로 분석 산모를 다음 달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세요. 지린각 질환 가지고 네. 그만. 다른 프로젝트는 나가고 싶을 때 길잡이 탓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막 유라 탓을 하고 막. 근데 이 팀은 여러분들끼리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한 번쯤 가졌다 그랬는데 그때 주로 누구 탓을 했는지 궁금해요. 각자 짧게 할까요? 전 저를 위한 모두의 탓을 했지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단 그냥 이런 주제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택한 살짝 좀 바보 같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그냥 뭐 누구 탓이야기보다는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이끌어가게 둔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도 다른 팀원들을 탓한 적은 없고 그냥 제가 결정을 너무 섣불리 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동문이 형과 같이 저를 탓했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여기가 싫어서 나갔다기보다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좀 답답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네요. 정말로 탈출하고 싶은 휴식이 필요한. 휴식이 좀 필요한 그런. 네네 이해했어요. 제가 3차 공유회 때 아까 잠깐 나누셨지만 3차 공유회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했던 면담이 있거든요. 문제가 너무 넓고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피드백은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확 붙여주면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때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 방향 조정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였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의 이야기를 보태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이 다 잘했어, 좋았어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잘 가기 위하여 듣는 이야기라고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건 뭐 가벼워하는 얘기는 아니고
뭘? 아니. 할수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뭔가 변경됐다기보다는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한 결과여서 사실 3차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너무 공유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좀 그런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수정이 안 됐어요. 그걸 받고 토의를 한 결과 뭔가 말이 잠시만요. 네. 저희 그 피드백을 받고 저희도 내부에서 또 계속 토의를 했고 해서 나온 결과가 피드백도 맞지만 저희가 원래 가기로 했던 방향도 그 피드백과 그렇게 막 엄청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판단해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주하고 싶었고. 덧붙여서 뭔가 저희는 책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했는데 그 공유에서는 책찍만 맞은 기분이어서 조금 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프로젝트하고 다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수도 때도 없이 모으셨죠. 방 때도 모으셨죠. 정말 여기 남아서 작업하시는 것도 엄청 많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와. 그게 어떻게 와 당근. 아니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에 아마 그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훌륭했어요.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지점에서 혹시 우리끼리 하는 거라서 우리는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거 있었어요? 있는 사람? 그 우리끼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것 선생님이 같아요. 분석한 거는 사실 길잡이 교사 없이 하신 거잖아요, 수단이. 혹시 그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 있었어요? 무게 같은 거? 저는 네. 처음에 그 경호과 얘기했을 때 그 와라지 구미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좀 초반에 진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야 한다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저는 좀 카톡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한 걸 지켜보면서 날마다 이제 어떤 생각도 했느냐면 진짜 이거 우리 길잡이 교사 없이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울방학 때 교사들이 일종의 공부를 해요.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또는 뭔가 개선할 점은 없나? 보태야 될 건 없나? 이런 공부를 하는데 저는 분석 항로 활동이 민들레 중요한 프로젝트 활동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되게 연구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고생하셨어요.